이동근 팀장하고는 게임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이제 이번 주 독립기념일 이후에 나타난 장세에서도 나스닥에서의 성장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가 좀 이제 빠지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들 항상 이제 그 상승기에 성장주들의 약세가 나타나는데 역으로 금리 이제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주가는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한 반등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향후에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뭐 많은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신작 발표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 물론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많아요. 이미 많은 그 종목들이 뭐 이제 게임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막상 또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면 조금 이제 또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반복하는 그런 양상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좀 기대하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뭔가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게임주의 단기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이런 그 게임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단기 반등의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좀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사업 뭐 작년에 한참 이제 우리가 관심을 끌었던 뭐 NFT라든가 이런 쪽의 신사업으로의 어떤 본격적인 전복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익의 이제 실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지만이 어떤 추가적인 추세적인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과도하게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반등 시기를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점에 사신 분들이야 뭐 이제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뭐 일단 앞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물량을 조금 줄여서 포트폴리오 좀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나는 길게 가고 싶다. 그리고 뭐 워낙 그 고점에서 물려 있다는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또 이 흐름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질주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1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18,511명을 기록하면서 사흘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4차 접종을 확대해야 하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SK바이오스 이번에 좀 급등을 보일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코로나 관련주들 빠르게 그냥 지금 단기로 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동근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뭐 15%씩 오르고 있고요. 지난 그저께였죠. 하루에 이제 25%가 올랐어요. 정말 그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어떤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국산 백신을 개발했다는 부분들이 좀 뒤늦게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건 역시 이제 코로나19가 최근에 재확산 추세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더블링 이제 계속해서 2배씩 늘어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재현이 되고 있고 뭐 이제 휴가 시즌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우려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코로나19 관련주들 백신주라든가 진단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하나의 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런 뭐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이런 그 우리 좀 더 확산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추가하자면 진단 관련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 관련주들의 강세도 역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뭔가 이제 또 WHO라든가 이런 그 국제 기구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그 강하게 인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라든가 이런 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잘 막고 있습니다만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좀 확산세가 좀 두드러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중국 같은 경우도 다시 지금 뭐 봉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확산세가 다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의 어떤 여부를 좀 보면서 저는 이 주가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팀장하고는 조선주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주가 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왔죠.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다시 조금 반등세로 들어가긴 하는데 조선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어제 뭐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글로벌 증시가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뭐 글로벌 시장에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약세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의 반등 이런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은 뭐 최근에 이제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어떤 시간상의 괴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전에 일단 물론 지금 기존의 수준은 괜찮고 실적도 이제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이런 조선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이런 업종들에 계속해서 그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런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추세의 흐름보다는 어떤 뉴스라든가 또는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런 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일단 지금은 이쪽은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지금 네.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이런 그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이슈였다면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이슈가 됐었죠. 블록들이 크게 나왔거든요.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동근 팀장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어제 조금 많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네네. 거예요. 이제 하필이면 이제 그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또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이제 블락들이 발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조금 그런 흐름들이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대주주 그 상업펀드에서 한 345만 주 정도였다가 블락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 할인율도 굉장히 컸고 할인율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안겨줬고요. 일단 지금 뭐 이런 그 수급적인 이슈들은 뭐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결국 이제부터는 그렇다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일단 그 폭스바겐과의 관계, 폭스바겐의 생산 회복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더디게 진행되는 뭐 이건 뭐 자동차 업체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 또 실적 회복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으로 지금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블락들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 여부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성급한 측면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제 매수의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주가가 뭐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KB투자증권의 그 리서치 센터장 인터뷰를 좀 같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의견은 좀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사실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은 분명히 시장이 뭐 대부분의 기술적인 지표들이라든가 과락의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어떤 2, 3일 정도의 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그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떤 그 바닥을 좀 잡으려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그만큼 시장의 악재 요인들이 여전한 가운데서 뭔가 좀 희망을 찾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도 또 이제 지수가 조금 또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을 견디는 게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지수가 여기서 굉장히 크게 밀릴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은 이제 바닥을 잡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네. 오히려 그 안에서 종목이라든가 업종의 되돌림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낙폭 과대라는 관점에서 많은 업종들이 조금씩 이제 그 되돌림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또는 확대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지수가 네. 이제 좀 지수보다는 여전히 좀 종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특히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어떤 그 길게 끌고 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